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웹캐스트 세 번째 주제로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활용한 크로스 플랫폼 ALM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맡게 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중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이 더 궁금하실 때는 앞에 세션들을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션에서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호스팅해서 서비스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Git이라고 하는 분산 소스 제어 그 도구를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 같이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스 플랫폼 AL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iOS라던가 자바 같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환경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만 업체일 경우에는 하나의 소스 코드 관리라던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들이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회사 단위에서 살펴보면 여러 개의 이런 ALM 도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ALM에 관련한 많은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특정 부분, 예를 들면 소스 코드 관리는 어떤 솔루션을 쓰고 버그 트래킹은 어떤 것을 쓰고 기타 워크 아이템 관리는 어떤 것들을 쓰고 각각이 좀 나뉘어져 있고 리포팅하는 시스템도 나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용과 복잡도가 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좀 살펴보면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각각 다른 프로세스를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같이 협업을 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뿐더러 팀이 한 지역적인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글로벌로 분산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 같은 프로세스가 다를 경우에 좀 번거로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여러 개다 보면 이 같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이것들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시스템에 좀 특화된 내용이나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끝으로는 이 시스템들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보고서 역시 보고서별로 호환성이 좀 없게 되고 유사한 내용들을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고하는데 내용이 좀 불일치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개 하나의 통합된 ALM 솔루션이 아닌 경우에 좀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하나의 통합된 ALM 솔루션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중심으로 윈도우즈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하는 개발자라던가 리눅스에서 이클립스로 하는 개발자 혹은 맥OS에서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는 사람 혹은 iOS를 사용을 하는 사람 꼭 개발자가 아니라 테스터라던가 비즈니스 관련한 사람들도 다 이 같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중앙에 ALM 솔루션을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일단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따로 모으는 게 아니라 한 화면에서 지금 전체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개별 프로젝트의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것들을 추적하는 것들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같이 빨라지게 되는 것은 시간은 어떻게 보면 돈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팀 협업할 때도 작업 항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할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쓴다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빌드라던가 보고서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여전히 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프로세스 역시 분리된 게 아니라 각각의 팀이 다른 프로세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툴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프로세스들을 한꺼번에 호스팅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되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죠. 리포팅 역시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SQL 서버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자료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자료 저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아지게 되는 내용도 거의 일관될 수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린 이런 팀 파운데이션 서버는 통합 ALM, 그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계획하는 것부터 해서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그리고 워크 아이템이라고 보통 불리는 작업 항목을 추적하고, 또 뭐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랩 형태의 뭐 가상 환경이나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돌려본다거나,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을 뭐 매일 빌드를 한다거나, 뭐 특정 시간마다 그런 빌드하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뭐 C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Continuously 뭐 인테그레이션에서 연속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끝으로 뭐 리포팅 부분 이나 뭐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 분석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프로세스 템플릿으로 스크럼이나 CMMI 혹은 뭐 각자 그런 원하는 조직의 그런 템플릿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경우는 스크럼과 애자일, CMMI 세 가지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가장 주제가 될 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관련한 내용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클립스에서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팀 삼탭기처럼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자 아닌 분들이나 뭐 개발자이더라도 웹 같은 그 브라우저 환경에서 현재 프로세스 상황이나 해당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그 해당하는 API들을 연결을 해서 뭐 개발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서버들과의 뭐 연동, 그리고 클라우드의 뭐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 서버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거나, 뭐 쉐어포인트 서비스를 통해서 협업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자바 언어나 iOS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 C 언어 같은 것들을 뭐 같이 소스로 호스팅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되는 통합 ALM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가 그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운영체제 부분과 개발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운영체제 부분은 윈도우즈와 윈도우즈 서버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맥이나 리눅스, 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나 그 사용자들이 운영체제로 쓰는 대부분의 환경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솔라리스나 뭐 그 다른 기존에 사용되던 그런 서버 플랫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관련해서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툴은 뭐 말할 것 없이 오피스 같은 이런 생산성 도구에서도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접근을 해서 뭐 오피스 프로젝트 서버와 연동을 한다거나 엑셀로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받는다거나 그러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이클립스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이외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도구로서 그 도구와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버가 통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클립스 기반의 뭐 여러 가지 도구들도 이클립스에 준하는 형태로 뭐 통합이 된다거나 혹은 이따 말씀드릴 커맨드 라인 툴을 가지고 이런 통합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 뭐 오늘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릴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라는 게 이 이클립스에 통합되는 툴인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클립스 IDE에서 그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커맨드 라인 툴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IDE에 그런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의 팀 탐색기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는 이 다운로드 이따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IDE랑 통합하는 도구와 뭐 크로스 플랫폼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뭐 IDE 없이도 뭐 여러 환경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뭐 윈도우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와 구문을 뭐 호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뭐 윈도우와 유닉스 간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도 호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S 개발자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의 비주얼 스튜디오
이클립스에 있는 그런 어떤 IDE 통합 툴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iOS 개발 시에 소스 코드 제어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Git 같은 도구를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도 Git을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 Git을 현재 호스팅하고 있고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도 Git을 활용을 할 수 있는 GitTF라고 하는 그런 추가 그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GitTF 브릿지를 활용을 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소스 코드들을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클립스를 가지고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실제로 활용을 하는 것들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보다 이 데모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설치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클립스 사용자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 포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12 with 업데이트 1이라고 하는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업데이트 1은 향후에 업데이트 2가 나오면 아마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파일은 커맨드 라인 툴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파일이 그 이클립스 IDE에 통합하는 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저는 오늘 이클립스에서 연동하는 것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이 IDE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이 다운로드 받은 걸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클립스에서 보통 어떤 플러그인이나 애드인 설치할 때 특정 URL을 넣고 설치하듯이 여기 가이드를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아래쪽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적게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 이클립스를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설치를 쭉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클립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활용을 하기 전에 제가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샘플로 헬로 월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클립스 환경을 지금 만들어 뒀고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제 이니셜하고 안드로이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URL인 중스닷넷을 입력을 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실은 안드로이드 오늘 강좌를 할 게 아니라 이클립스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접근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다 기본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됐는데요. 몇 가지 좀 파일들을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어 뒀었던 건 좀 삭제를 하고요. 예.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가 안드로이드 템플릿으로 기본적으로 생성된 프로젝트인데요. 안드로이드 강좌는 아니지만 간단히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돌려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머지않아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지금 이렇게 뜨게 됐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에뮬레이터에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려고 했었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뜨는 걸 기다리는 동안
지금 이클립스에서 그 연결할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직접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뭐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따로 설치를 하시지 않았거나 뭐 그 설치할 PC가 없다거나 기타 여러 이유들이 있으신 분들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무료로 5명까지 그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페이지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계정을 만드실 수 있고요. 계정을 만드신 이후에 그 본인의 만드신 URL, 저 같은 경우는 JSPARK visualstudio.com이라는 URL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처럼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클립스에서는 현재 그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에서는 깃 자체를 지원을 하진 않아서 뭐 이클립스에 있는 이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깃을 지원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깃을 이용을 하지 않는 소스 코드 제어 방법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라고 입력을 하고요. 설명은 이클립스 TF 서비스 연결 데모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은 스크럼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뭐 한 불과 10몇 초 정도 걸리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제가 이 원하는 그 버전 제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연결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다 뜬 것 같은데요. 살펴보게 되면 뭐 헬로 월드 제가 아까 그 실행을 한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뜬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이 이클립스에 있는 그 소스 코드들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든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연결을 해서 그 소스 코드 관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제가 만든 프로젝트에 들어왔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코드에도 하나도 체크인 된 게 없고 기본적인 어떤 빌드 프로세스 템플릿 같은 것만 들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다시 이클립스로 돌아가서 팀 탐색키처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를 띄워줘야 될 텐데요. 일단 윈도우에 쇼 뷰를 하게 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other에 선택을 하시면 여기 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팀 익스플로러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측 창에 팀 익스플로러가 뜬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디스커넥트 상태인데요.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커넥트 투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클릭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해보셨던 분들은 거의 유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라이브 아이디로 사인인 저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인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인인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만들 때 썼던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하기를 하셔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 만들어줬던 URL을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여러 프로젝트들의 집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JSPARK 안드로이드라는 팀 프로젝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선택하고 제가 이것들 사용을 할 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피니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뭐 간단하게 지금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우측 화면은 팀 탐색기에서 봤던 메뉴와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이 있고 뭐 펜딩 체인지, 워크 아이템, 빌드, 그리고 웹 액세스, 세팅 여러 가지 거의 동일한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 팀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쉐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쉐어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에 그 쉐어를 할지에 대해 선택을 할 텐데요. 일단 JSPRK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하고 이 경로를 확인한 이후에 그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 그 로컬 PC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소스 코드 관리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체크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버에 소스 코드가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죠. 여기 보시면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와 마찬가지로 뭔가 그 체크인할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여기 홈 화면에서 펜딩 체인지 부분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61개의 어떤 파일이나 그런 리소스들이 올릴 것이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커멘트에 소스 코드 관리 시작이라고 입력을 하고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체크인 할 수 있는 환경, 체크인 하겠냐고 다시 확인 창이 나오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쪽으로 제가 이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소스 코드가 체크인 되게 됩니다. 뭐 ALM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소스 코드 관리가 ALM의 뭐 작은 부분이고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ALM을 소스 코드 관리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만 하셔도 일단은 많은 부분들을 그런 소스 코드 관리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들어갔을 텐데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가서 코드가 들어온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JSPARK 안드로이드란 이름을 가지고 프로젝트 파일들이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체인지 셋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 관리 시작으로 입력을 했었던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소스 코드 관리 1차, 2차 세미나에서 했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변경한 내용 체크하고 히스토리 관리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java 파일에서 아주 많은 내용을 하진 않겠고요. 주석으로 소스 코드 변경 확인 정도를 추가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측 버튼을 그 파일에서 클릭을 하시고 가장 최근 버전과 체크를 해보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다른 소스 코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서버에 있는 가장 그 최근 버전과 지금 현재 제가 변경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 펜딩 체인지 부분에는 제가 변경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커멘트에 테스트 주석 추가라고 입력을 하고 체크인을 하게 되면 이 변경된 내용이 바로 체크인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측 버튼 클릭해서 뷰 히스토리를 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이 파일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 관리 시작부터 테스트 주석 추가. 뭐 어떻게 보면 소스 제어에 관련한 것들, 뭐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뭐 분기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와 그 이클립스를 활용을 해서 하실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뭐 좀 재밌는 것도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팀 탐색기에도 동일하게 있는 기능인데요. 이 작업을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작업을 더 급하게 해야 된다고 요청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런 경우 지금 하던 작업을 뭐 체크인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보류 상태에 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될 경우에 다시 그 작업을 하는 그럴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뭐 쉘브라고 하는 기능, 뭐 보류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류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한 이후에 지금 이 보류를 하겠다라고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류 테스트를 위해서 잠시 보류라고 입력을 하고요. Preserve pending changes locally는 이걸 체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로커에서 지금 제 환경에서 뭐 변경 대기에 있는 것들을 뭐 보존할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여기 펜딩 체인지 변경이 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뜨지 않아서 좀 더 뭐 보류한 느낌이 좀 날 수 있습니다. 보류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보신 것처럼 뭔가 변경을 했지만 여기 변경을 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향후에 다시 보류한 걸 재개하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다른 작업을 다 하고 뭐 이제 다시 이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재개하기, 언쉘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상태에서 뭐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보류 관련한 기능은 이 화면에서도 그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쉘브 셋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제가 보류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보류했었던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내용을 보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변경된 보류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다시 재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재개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재개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뭐 알아두시게 되면 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팀 탐색기, 비주얼 스튜디오의 팀 탐색기랑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 중에 뭐 워크 아이템 관리 역시 이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뉴 워크 아이템에서 어떤 버그를 하나 만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버그를 선택하고 아까 그 이클립스 에뮬레이터에서 썼었던 화면 보셨을 텐데요. 사실 기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라서 UI가 별로 안 예쁩니다. UI가 안 예쁨. 사실 버그는 아니지만 버그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예뻐도 너무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이 버그를 처리할 사람은 저를 입력을 선택을 하고요. 뭐 그 이외 내용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서비스의 그 버그 쪽에 이 해당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버그가 아니라 그 워크 아이템, 작업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뭐 서버와 통신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저장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 워크 쪽에 들어가서 방금 제가 버그로 올렸었던 UI 안 예쁨이 그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추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클릭해서 이 내용들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개발자랑 뭐 이 개발자랑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버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태스크를 하나 추가해서 작업 작업은 디자인 전체 수정 같은 약간 큰 형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디자이너 변경 뭐 이런 형태로 다시 저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들이 그 서버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개발 툴이긴 하지만 개발과 관련한 그 다양한 것들을 그 ALM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내용들은 그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나 팀 파운데이션 서버의 그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리지는 못할 예정인데요. 빌드 서비스 같은 것도 이 자바 이클립스로 개발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엔트나 메이븐 같은 그런 뭐 그 빌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그 아까 보셨던 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뭐 빌드 관련한 그런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집어넣고 컴파일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NET 빌드를 활용을 하는 것처럼 이런 활용하는 빌드를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바 개발자분들은 이런 것도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 뭐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PT로 다시 좀 돌아가서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의 팀 탐색기와 그 이클립스에 있는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한 표인데요.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그 영문이랑 한글이랑 다 적혀 있어서 그런데요. 크게 보실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팀 탐색기에서 지원되는 거랑 팀 익스플로러에서 지원되는 거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팀 탐색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에서만 지원되는 거, 그리고 뭐 반대의 경우도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점점점 이렇게 기능들이 제공되는 것들은 뭐 .NET과 자바의 뭐 필수적인 어떤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동일하게 맞춰갈 예정입니다. 뭐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바 개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iOS용 앱을 개발하는 그 오브젝트-C를 엑스코드 같은 개발 툴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때는 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션에도 간단히 소개를 드린 적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 그림에서의 같은 구조처럼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가 중앙에 있게 되고요. 엑스코드 같은 개발 도구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소스 코드 제어를 Git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Git을 이용을 하게 되면 팀 파운데이션 서버의 버전 컨트롤 그 시스템과 GitTF를 통해서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하나의 소스 코드 컨트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젠킨스라고 하는 그 맥 OS에서 구동이 되는 그 빌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빌드 서버용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는 뭐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 커맨드 라인 커맨드 라인 프로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아까 그 자바를 가지고 빌드를 했었던 것처럼 iOS에서도 빌드를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뭐 빌드 자체는 이 맥OS가 있는 그 환경에서 빌드가 되지만 결국 관리 자체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젠킨스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뭐 CI, 뭐 Continuously Integration 할 수 있는 뭐 서버로서 뭐 맥OS에서 현재 구동이 되고요. 엑스코드로 만든 앱을 그 빌드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TFS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TFS 플러그인 포 젠킨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엑스코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맥OS iOS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 아실 텐데요. 그 맥에서 앱 개발 시에 사용을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도구고요. 그리고 Git은 두 번째 세션에서 주로 다뤘던 그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으로 엑스코드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TF를 통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있는 버전 컨트롤과 Git을 그 통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커맨드 라인 툴이라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현재 환경이 크로스 플랫폼 환경이고 뭐 TFS를 조금 쓰는 곳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다라고 할 경우엔 이 같은 통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부분일 수 있지만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버전 제어 쪽이 뭐 Git도 사용을 하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도 사용을 하고 혹은 뭐 서버전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버전 제어 같은 경우를 뭐 가장 지금 조직이나 팀에 좀 적합한 부분으로 통합하거나 혹은 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업 항목 추적 같은 부분, 뭐 특정 작업하는 것들이 뭐 추적이 잘 안 되고 있다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할 경우에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있는 그런 뭐 작업 항목 관련한 부분을 활용을 해 본다거나 빌드 자동화 같은 것들을 뭐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외부 프로젝트 약간 큰 규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내부 대상의 프로젝트나 뭐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동기화하거나 뭐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향후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뭐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 TFS를 도입할 때 차근차근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클립스에서 뭐 자바나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혹은 주변에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TFS에 한번 연결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클립스용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어를 다운로드 설치하시기만 하면 뭐 이클립스 환경이 갖춰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편리한 그런 IDE에서 그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것들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뭐 어떤 소스이건 간에 자바이건 단넷이건 소스 코드 관리하는 것들을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을 해 보시다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이 좀 힘든 조직이나 그럴 경우에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운영체제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 8에도 설치할 수 있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 경량화 버전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나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현재 5명까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이상 사용자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테스트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관련한 링크들은 여기 다 모아뒀고요. 이 발표 자료는 제 블로그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유가 될 테니까 그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활용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드로이드나 뭐 iOS의 실제적인 개발과 좀 연관된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빌드 관련한 것들을 실제로 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향후에 제 블로그나 뭐 추가적인 웹캐스트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다음번 그 4번째 그 팀 파운데이션 서버 그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 뭐 비주얼 스튜디오의 2012의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2도 같이 포함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그 세션까지 많은 경청 부탁드리고 많은 그 뭐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